예,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앤리서치 박인복 대표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앤리서치 한윤영 부소장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가지고 방송한 지는 꽤 오랜만인 것 같죠? 그렇죠. 뭐 한 달 좀 지나고 세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맞아 사실 이런 비슷한 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의 주요 현안 여론조사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100일도 되셨고 100일 되는 동안 국내외적으로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특히 그렇죠. 요즘엔 미국 문제나 대북 문제 이런 등으로 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을 거고 삶의 질과 연관되는 먹거리 문제가 또 터져서 여러 정부 내에서 아주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먼저 이제 대통령 국정 수행 조사였는데 잘하고 있다 68.4%, 잘 못하고 있다는 19.9%, 잘 모르겠다가 11.7%였습니다. 네네. 연령별 순위를 봤을 때 저는 좀 재밌었는데요. 보통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3040 세대의 정부에 대한 지지가 제일 굳건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30대는 여전히 85.0%로 굳건했습니다만 40대보다 오히려 20대의 지지율이 더 높은 20대가 83.1% 지지, 40대가 75.8% 지지로 나왔더라고요. 그 조사 시점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 군데 이제 공약했던 사안들을 발표하던 게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조금은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취지로 보면은 이해될 만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 이전 조사들을 보면은 최저임금 정책이라든지 약간 경제 정책에서 20대들의 정책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동안 내건 정책 아젠다들이 상대적으로 40대들에게는 지지하던 이들에게도 약간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20대들에게 코드가 좀 더 맞는 그런 정책적 방향이 아니었던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60세 이상에서 46.8% 좀 이제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표도 좀 드릴 만한데 아무래도 좀 재정적인 문제, 성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답을 못 내놨기 때문에 아직 국정 안정을 기대하는 5, 60대 이쪽 지지율이 아직도 평균치에 못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예. 네. 근데 평균에 못 따라는 거지 50대의 경우에도 60.0%의 지지면은 낮은 지지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을 보면은 호남 다음으로, 그러니까 호남은 이제 광주 전라죠. 77.1%였고요. 그 다음이 수도권이고 충청과 경남이 좀 비슷하고 맨 아래에 경북이 있는, 대구 경북이 있는. 근데 대구 경북도 55.6%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만 다른 조사에서도 대체로 지역 구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예, 아무래도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게다가 또 이제 저희가 정당 지지도도 같이 봤기 때문에 각 정당 지지층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비교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또 재밌었던 부분이 민주당 지지층이 93.2%인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82.2% 압도적이고 민주당 지지층과 코드가 좀 맞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14.5%로 가장 낮은 것은 또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바른정당이 55.2%, 국민의당이 43.2%.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논의 이런 게 좀 시끌벅적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의 좀 성향이 비슷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봐주면 되고요. 거의 중립적 입장에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바른정당이 오히려 구여권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많은데 불구하고 좀 상회한다는 거는 글쎄 우리 합리적인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좀 좋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것보다 좀 잘할 때 지지해주고 또 잘 못하면 또 언제 또 이렇게 지지가 바뀔지 모르는 아마 그런 관계로 이해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넘고
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5.2%, 6%이 정도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55.2냐, 43.2냐가 요 약간의 차이는 좀 해석을 하기는 좀 뭐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 뭐 비슷한 수준이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 측의 검찰 측의 12년 구형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여기 보면은 예상보다 가벼운 구형과 네네. 예상보다 무거운 구형이라는 수치가 비슷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적절한 구형이다라는 것도 26.1%. 이게 가벼운 구형이다, 적절한 구형이다라고 합쳐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분들이 네네. 12년 구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더 나빠진다. 그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년 구형도 상당히 크다는 걸 생각하면 가벼운 구형이다와 적절한 구형이다의 합이 50%를 넘는다는 거는 네네, 상당히 네네. 뭐랄까 이제 좀 사법부가 엄정하게 처벌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특검 이걸 가지고 뭐 특별검사를 지지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네. 그건 특별검사 구형인데 특별검사들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아닌가 싶으네요. 네. 그리고 보면은 그 이것도 세대 특성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연령이 어릴수록 가벼운 구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요. 20대의 경우는 54.1%가 예상보다 가벼운 구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무거운 구형이다라고 답했는데 60세 이상은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다가 50.7%였고 적절하다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대 35.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번에 우리 구속 재판을 해야 되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게 나으냐라는 조사가 한번 있었죠. 네, 그때도 그랬습니다. 비슷하게 20, 30대가 재판 상태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네. 역시 이재용 건과 최순실, 박근혜 이런 그 적폐 또는 그 소위 금수저 더 이상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 이 젊은이 층에서 갖고 있는 박탈감 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재용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론에 저 그렇게 봐집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지역 구도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지역 구도가 역시 또 비슷하게 유지됐고요. 네. 이 건에서도 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의 응답이 거의 비슷했고 네. 또한 바른정당 지지층과 국민의당 지지층의 그 답변이 거의 흡사한 그런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좀 유례가 없는 5당 체제, 원내 정당만 따져도 그런 구도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각 정당들이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게 또 이합 집산이 또 불만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뭐 정치적인 뭐 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방선거를 네네, 앞두고 그렇죠. 전후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정치권이 한번 가양 다당제가 유지될 건지 네네. 아니면은 그 과거 양당제로 회귀할 건지 뭐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저런 그 기득권에 대한 이 국민들의 정서들은 변동성이 크다. 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조사에서도 이 비슷한 질문 한번 던졌었는데요.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네. 네, 현행대로 검찰이 수사권 행사, 그리고 수사권 경찰 이관. 또 저번에도 저희가 제3의 그 기관 수사권 이전 질문을 넣었었는데 그때는 좀 예시가 없어서 사람들이 확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서 네. 미국 FBI와 같은 제3의 기관의 수사권 이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저희 예상대로 조금 이쪽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보자면 현행대로 검찰이 수사권 행사는 19.0%, 네. 수사권 경찰 이관은 32.4%, 네. 그리고 미국 FBI 같은 제3의 기관의 수사권 이전은 28.1%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네네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다만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고 그건 이전 조사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수사권을 검찰이 현행대로 행사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문가도 모시고 자담회도 열어보고 토론도 해봤습니다만은 네네 아직 그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에 대해서 아주 불신이 크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정부가 곧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겠으면은 최근에 왜 경찰 최고위직 간에 서로 뭐 폭로전이 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쪽에서는 자기들 국민들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외적인 문제로 국민들이 혼돈에 빠지는 일이 안 생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봤을 때 제3기관 이전이라는 게 FBI를 예시를 들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나왔다. 보면은 그렇죠. 경찰에도 바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여론이 조금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찰 그 최고 이제 간부들 간의 설전을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같이 사과를 시키면서 이제 조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글쎄요, 이걸 뭐 장관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시고 서로 화해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국민들 속에서는 그런 모양새가 별로 네. 좋게 비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례 없는 일이죠.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는 데서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쭉 앉혀놓고 뭐 하는 게 과연 완전히 합의된 상태에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정부가 이 부분을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만큼 수사권을 경찰에 이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 여론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글쎄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다른 사안에 비해서 지역별 연령별 격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이관 찬성이 대구 경북이 31.0%면 광주 전라가 36.0%.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30대가 제일 높아서 38.5%지만 60세 이상도 26.4% 그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검찰과 경찰 등 그 수사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개혁 요구 열망이 굉장히 전 사회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세대 뭐 거의 대동소이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 편에 서서 항상 일하는 공직자들 좀 조속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이었는데요. 8.15 대북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방안이다 63.0%, 알맹이 없는 공허한 방안이다 25.3%, 잘 모르겠다 11.7%. 국정 수행 지지 여부에 비하면 약간 좀 반대 의견이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책에 대한 찬반은 또 하면 이 정도는 나오긴 하거든요. 네. 다른 사안과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 국면은 분명한 건 북한의 그 군사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이 공분이 많고, 그 다음에 저는 제재 국민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그 의지를 드러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여전히 그 정권 초기에 북한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은 좀 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조금 낮은 수치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 문제는 뜨거운 감자인 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그 단기간에 뭐 이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 이 정부가 적절하냐 아니냐 단편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어서 뭐 북핵 문제에 대한 대화 이런 것도 같이 나오니까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그렇죠. 메시지의 핵심이 말하자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하다. 또 우리와 협의 없이 전쟁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의견으로까지 좀 이어진다고 하겠는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강경책 쪽에 조금 끌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로 물어봤는데, 핵 포기 시까지 대북 압박 지속 이쪽이 26.8%였고요. 대화와 압박 병행 이쪽이 과반이 넘는 50.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핵과 별도로 인도적 교류 재개에는 14.3%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것이 아무래도 국민들이 그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제재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찬성도가 높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일단 보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것과 핵 포기 시까지 대북 압박 지속이라는 게 비슷한 그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핵과 별도로 인도적
교류 재개 이런 것들은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고요. 네네. 좀 그래서 요 지금 북핵만 놓고 보면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좀 대화 이 메시지와 아울러서 행동까지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행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군사적인 행동까지 가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네네. 다양한 외교적인 수단 또는 군사적인 압박, 시위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전반적인 기류가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특히 그 20대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0, 30대. 그 부분이 사실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보통은 그 노년층일수록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더 선호할 거라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조사의 경우에는 그 북핵과 별도로 인도적 교류 재개 이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 20대가 오히려 가장 낮은 8.0%가 나왔고 네. 60세 이상은 17.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대 찬성 연령은 40대의 18.7%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20대가 어떤 경제 정책적으로는 진보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 사람을 남한 사람과 그 같은 어떤 예전의 그 수사로 이렇게 한민족으로 여기는 그런 비중은 점점 더 떨어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이제 민족 동질성 문제에서 가지고 아무래도 20, 30대는 현실적인 어떤 경제 생활에 이렇게 더 관심도가 높고 민족 동질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동떨어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뭐 그래서 청년이 보수화되고 있다. 남북 문제만큼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도 크나큰 과제로 봐야 되지 않냐. 한반도 민족 동질성이라는 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중에 지금 20, 30대가 가지는 그런 가치보다 과연 낮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성인들이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게 긴장 국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남북 화해와 평화가 얼마나 우리한테 가치가 큰가. 평화의 대가로 우리 뭘 지불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조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실소유자 중심의 합리적 대책이다가 63.7%, 그리고 시장 기능을 무시한 규제 대책이다라는 의견이 18.2%,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8.1%로 나왔습니다. 대표님은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에 어떤 뭐 기사를 보니까 아파트 시장 흥남철수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흥남철수. 네네. 그러니까 지금 팔 때 팔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핵심은 사실은 투기 가열 지구와 투기 지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미 도입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함께 부동산 규제 대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떤 전문가들은 가역은 2005년 그 노무현 대통령 8.3.1 부동산 대책과 유사하다 뭐 이런 네. 평가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유사하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부동산 대책 호주머니 많이 있다. 많이 만지작거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예고로 편을 날리셨는데요. 네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 지역에 따라 이제 핵심을 들어가 보면 청약 제한 문제,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금융과 세금까지 동원한 국세청까지 동원한 규제, 세금 규제를 망라한 대책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팔 건 팔고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돌려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데 8.3.1 대책과 비슷한 측면이 많은데 8.3.1 대책은 토지까지도 묶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토지 그다음에 개발 이익을 뺏는 이런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 강력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실효성 측면에서는 핵심 그 정책 목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정책이 과연 2005년 8.3.1 대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책은 핀셋 규제라 그러죠. 찍어내서 하는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라든지 금융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통해서 그리고 각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핀셋 규제라 그럽니다. 그걸. 그래서 실효성은 오히려 831 정책보다 높일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조사에서 다른 뭐 대책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네네. 기대가 높다. 그렇게 봐주면 63.7% 사실은 부동산 문제 시장 기능을 살려야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시장보다도 그 투기 세력 때문에 박탈감이 많은 국민들이 더 많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런 식으로만 가면 실효성도 높이고 성과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들이 반영된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네. 네. 보면 연령별로 보면 30대 72.2%, 40대 67.7%, 50대 65.4% 이렇게 중년 연배에서 허리 연령배에서 그 찬성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20대 55.4%, 60세 이상 59.1%등 그 20대와 60세 이상 양 끝 쪽에서 좀 시큰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20대는 부정적 의견도 그 타 연령대보다 높지 않아서 다소 좀 자신들의 문제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겁니다. 예, 예. 판단 유보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보도자료 보면 부동산 문제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여성이라고 하고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제 부동산 문제는 그 주거 문제라기보다 이제는 금융입니다. 금융. 이제는 이게 재화다. 부동산은 재화다라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이런 금융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훨씬 더 민감하고 네네. 의사결정에서도 여전히 지금 여성들이 집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가지고 더 결정 권한을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흐름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냥 사실인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찬성률을 보면은 합리적 대책이라고 답한 게 남성은 66.8%인데 여성은 60.7%로 한 6% 정도 격차가 있거든요. 네. 다른 사안에 비해서 남녀 격차가 좀 큰 것 같아서 아무래도 부동산에 좀 더 민감한 그런 이들이 중년 여성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남성들은 아무래도 월급 갖다 주고 꼬박꼬박 저축하는데 부동산 몇 개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부가 약간 이상하게 흐른 것에 대한 반발이 있죠. 또 이게 다른 사안에 비해서 또 그 흔히 말하는 경북과 호남의 격차가 별로 크지 않은 그러니까 좀 지역구도와는 좀 별도의 그런 정책 사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그리고 아무리 돈을 내한테 가지고 있어도 박탈감을 주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 정의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정당 지지율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약간 그 대통령 국정수행 의견 그 지지율과 좀 연동되어 볼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매우 높은 거는 다른 조사와 비슷했는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3.6%였는데 자유한국당도 14.6%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에 따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다른 뭐 바른정당 그 등과 좀 근접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가 하면 이번 저희 조사처럼 그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보다 한 2배, 3배 정도 되는 그런 조사가 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저희가 그 무선 그 RDD로 100%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요새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지지가 대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면접 이런 조사에서는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답변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저희 엄경영 소장도 계속 그 기고문을 통해서 그 침묵에 나선 효과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물론 이제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5% 언저리라기보단 이 조사처럼 15% 정도 언저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이제 민주당 지지율은 50%가 넘기 때문에 뭐 표본이 뭐 이렇게 좀 왜곡되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뭐 이 정도는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역대 이래로 그 집권 여당의 지지도가 꾸준하게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네네. 그 당을 지키는 굳건한 지지층이 지금 현 정부를 바치고 있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잘 해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물론 그 당 출신들이 내각에도 많이 진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미래당 뭐 숨은 지지층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상징적인 분들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네. 정당이라는 거는 직권을 표방하기 때문에 직권의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대표 선수로 나와 있으면 지지도를 끌어올릴 텐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 아직도 뚜렷한 주자를 못 내세우고 있고 솔직히 다음 1년 뒤에 지방선거 있습니다만은 지방선거에 내놓고 대표 선수로 뛸 만한 변변한 분들이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이나 뭐 다른 바른당이나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것들이 지지도가 국민으로부터 또 임팩트 있게 못 주고 있다. 저는 그런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예. 보면은 이제 구도가 뭐 세부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 민주당 50, 자유한국당 15, 그리고 나머지 세 개 정당이 한 5% 언저리, 50대, 15대, 555, 요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러면 그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당 지지율을 합쳐도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역시 아직까지는 이제 여당의 힘이 물론 이제 정권 초이기도 하고 국정 지지율 높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지역별로 볼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은 선거를 이제 내년에 뭐 아직도 뜨겁게 여름을 지나고 나면 이제 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네. 그 지역에서 누가 나올 거냐 하마평도 오르기 시작할 거고 네. 여론이 조성되고 나면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있는데 내년에 있는 게 또 네네네. 지방선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랑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비슷합니다. 34.0, 31.8 네네. 이런 건 뭐냐면 대구 경북 쪽에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죠. 일종의 이게 이제 어떻게 반전을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균치보다 훨씬 더 긴장도가 높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57.8, 11.1 이렇게 나오는 거는 경기도에 더불어민주당 자산이 많거든요. 사실은 뭐 이재명 시장부터 해서 뭐 수원 시장 뭐 한 100만 넘는 도시에 그 단체장들 다 민주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훨씬 더 경기도는 57.8 서울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방선거가 되면서 약간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대표 선수, 정당은 대표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 선수를 내놓기에 아직도 여전히 국민의 뜻을 못 받쳐준다. 그래서 아주 지지부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예. 그래서 뭐 그 향후에도 이런 추이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방금 또 지방선거 얘기도 해주셨는데 예. 그 저희가 이제 이번 달 말부터 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그렇죠. 좀 더 네. 자세하게 민심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매주간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국정지표에 대해서 꾸준하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만은 여론조사라는 거는 일희일비할 건 아니다.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관리해 나가면서 국민과 같이 여론을 맞추면서 갈 거냐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는 통계학자도 믿지 않는다. 오로지 초심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하는 모습으로 국정을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